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 권지영 씨 입장에서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쏘고 쓰면서 행복하려면 이미 이게 좀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앞으로 계속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걸 하는 건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5년 뒤에 다 끊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좋아하는 먹는 걸 5년 뒤에는 못 먹는다. 그래요. 네, 그 맛집 못 간다 그러면 우울할 되게 것 같아요. 우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게 지름 통장을 만들자. 지름 통장. 지름 들어보셨어요? 지름 통장? 지름 통장 뭐 지름신 내린다. 네. 그 지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지름 통장이 어떤 건가 하면 평소 때 돈을 좀 아끼기는 해요. 네. 그런데 돈을 모으는데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 어떤 분이 결혼 10년 차에 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가 용돈을 아껴서 10만 원을 저축해라. 네. 이건 어디 투자를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10만 원을 7년간 모았어요. 네. 1,000만 원이 모여서 작년 가을에 유럽으로 1,000만 원 가지고 여행을 갔습니다. 우와. 1,000만 원을 다 쓰고 오는 거죠, 부부가. 아이는 네. 아직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지름 통장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거를 통장을 만들어 놓고 모았다가 쓸 때는 한 방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찌질찌질하게 쓰지 말고 그냥 참고 모았다 한 방에 팡 써라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뭐 일단은 무조건 참아라는 건 아니고요. 돈을 쓸 때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통장을 쪼개서 하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게 지름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밥을 살 때도요, 네. 떡볶이 이런 거 사면 기억 못 해요. 나중에 스테이크 한 방 딱 싸야지 기억하듯이 한꺼번에 제대로 네. 쓸 수 있는 지름 통장을 만든다. 그래야겠다. 괜찮네요. 한턱 잘 쏘시죠. 근데 맨날 이렇게 짜잘한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 안 나요. 그러니까 티 안 나고 막. 네. 나는 왜 이렇게 잔돈 많이 썼는데 이렇게 티가 안 나지? 이런 생각 많이 네, 했어요. 목적을 정해놓고 돈을 네. 모으면,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도 목적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지르는데도 목적을 정하면 돈이 모아질 때 아예 쓸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하고 네. 돈을 우리 집에 다른 재산을 축적시키는데 모으는 거하고 달라지니까 돈이 모아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통장, 그다음에 뭐 사 먹는 통장, 쇼핑 통장 다 쓰는 통장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스스로 무덤을 자꾸 파는 거예요. 맞다. 예. 그래서 지름 통장이 이제 좀 좋은 게 왜냐면 네. 또 이제 이지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주부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주부들을 많이 보실 텐데 갑자기 남편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보너스 따고 주면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못 써요. 못 쓰기도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뭐 남편이 갑자기 보너스가 나와서 여행 가자 그러면 남자들은 되게 그런 부분에 이렇게 통 크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주부들은 일단은 가족을 위해서도 못 쓰고 자기도 못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7년간 통장을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한 달에 5만 원씩 아꼈어요. 그리고 그게 500만 원이건 1,000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주부들이 콩나물 하나 아끼지만 1,000만 원이 준비된 게 나오면 정말 기분 좋게 주부 입장에서는 이게 품격 있게 소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돈을 크게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자기 위한 옷 뭐 200만 원짜리도 준비되면 네. 그렇죠. 자기 용돈을 아끼거나 뭐 생활비를 아껴서 내가 옷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200이 나오면 200만 원 가지고 제가 뭐 채널도 사고 네. 뭐 똥도 사고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구나.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정말 고민 많이 되거든요. 30대가 요즘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해야죠. 네. 결혼하면 아이 낳아야죠. 아이 양육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요즘 100세 시대인데 노후 자금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 개그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후가 어떨 것 같아? 몰라. 눈을 감아봐. 깜깜하지. 그게 네 노후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점점 와닿더라고요. 네. 참 하네요. 좀 알려주셔야죠. 네. 그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그 재테크 노하우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0년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까지 필요한 자금이 무려 4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4억 원이요? 은퇴부터 사망까지. 와, 4억 원. 와. 이거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없으면 정말 우울할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3040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그 윗세대보다 버는 돈은 작은데
쓰는 돈은 자녀 교육비 써야죠, 통신비 써야죠.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노후는 뭐 생각도 못할 뿐 아니라 4억은 고사하고 4천만 원 더 만들기가 그렇죠. 실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노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네. 노후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 자녀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를 끊을 수가 없다면 이 자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무턱대고 옆집 엄마가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나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옆집 엄마가 유학 보낸다고 나도 유학 보내고 계속 똑같은 형태로 자기 노후까지 포기해가면서 하다 보면 네. 실제로 노후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나중에는 자녀에게 버림받는 노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슬퍼.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자녀에 대한 교육 철학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자녀 교육 철학을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전공을 시킬 거냐 취미로 시킬 거냐 취미를 시키면서 전공처럼 시켜버리면서 돈을 쓴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포지셔닝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노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과 노후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은 장기 계획부터 먼저 세워야만 노후라는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아이 이름으로 뭐 얼마, 한 달에 얼마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20살이 되면 대학 자금 정도 나온다. 그런 어떤 보통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자녀 교육 철학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철학은 철학이고 또 뭘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첫 번째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 대학에 대한 그 학자금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어쨌든 20년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금액이 얼마일까? 지금 4천만 원이거든요. 지금 매년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요? 네, 500만 원 넘어요. 다행이다, 쌀 때 다녀서. 네, 저도 48만 원 주고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네, 한 학기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태어날 건데 네. 20년 뒤가 되면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5%만 잡아도요. 네. 한 1억 정도 돼요. 그러면 네. 그 돈은 한 30만 원만 저축하면 돼요. 네. 네, 물론 30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만 원이라도 아까 말했죠. 통장을 만든다. 예, 그리고 이게 장기니까 네. 좀 투자성 상품으로 일단 넣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하나가 또 뭐냐면 명절 때 돈 받는 거 있죠.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코 묻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펀드를 보통 가입시켜드려요. 그러니까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나 채권 펀드가 되게 안전하니까 길게 그런 돈을 받아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1년에 몇 번이라도 거기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장은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욕구가 생기면 부모가 뭐 어린이날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10만 원 쓰고 싶다. 그럼 여기서 빼서 쓰는 거죠. 이런 교육용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는 부모가 대학 등록금으로 부모가 준비하는 것, 네. 하나는 아이 돈을 소중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좀 중요해서 자기 돈을 계속 모아가서 나중에 이건 네 거다라고 말해주면 좀 교육이 되겠죠. 자녀, 네. 예, 자녀 경제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통장 관리거든요. 아이들한테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돈도 체크카드로 꺼내 써라. 그 다음에 네 돈이 투자가 돼서 네 학자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노동 펀드 같은 걸 하나 가입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노동 펀드, 학자금 펀드라고 일컫는 것, 그런 펀드를 하나 5만 원이건 10만 원짜리 하나 가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어린이노동 펀드는 안 맞아요. 오히려 일반 펀드를 가입시켜서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연습을 해보면서 실제로 학자금도 준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요. 교육보험이에요. 예전에 교육보험 단순하게 들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쌀 한 가마니 값으로 그 교육보험료를 냈더니 나중에 받아보니까 쌀 10가마니밖에 안 되더래요. 1년에 12가마니씩 그 10년 동안 120가마 줬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니까 교육보험 같은 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투자형 장기 펀드니까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 예전에 엄마가 보관해줄게 하고 어디 갔는지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직접 저축하게 하면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도 되고 경제 관념을 만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준비되면 아이가 경제적 독립심을 갖고 있고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 노후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경제적 관념을 갖고 나중에 사회로 나가게 되면 부모가 더 많은 지출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러면 아이 낳으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웃기죠, 지금까지. 결혼부터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